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방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한국인 2명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1명, 이렇게 모두 3명이 총격에 의해서 피살됐다고 합니다. 필리핀 바콜로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데요. 필리핀에서의 한국인 피살이 드물지 않은 상황인 걸 감안하면 필리핀을 여행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지역이 필리핀만은 아니죠. 지난번 와사비 테러와 욕설 버스표, 그리고 외국인이 많아 불편하다는 지하철 안내방송까지 발생한 일본 오사카에서 이번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혐한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외국인 증오 범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은 일본의 극우민족주의가 다시금 보편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일본 특정 지역에 국한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의 불법 폭력 조업 어선에 대해서 해경이 공용 화기를 사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반발하고 나선 모양이에요. 네, 중국은 한국이 법을 집행할 근거가 없다. 이 공해상에서 권력 남용하지 말라.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네, 이 껑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 어제 이제 그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응책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모순을 격화하고 그 분쟁을 유발한다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껑샹 대변인은 그 한국이 그 법 집행권을 그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한국은 그 중국인의 그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과격한 행위와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된다. 또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서 그 조업이 허용된 곳이다. 이러면서 그 되려 한국 해경이 법을 집행할 권리가 없다. 이러면서 그 한국 관련 부처에 엄중 항의했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막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야 돼? 적반하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올 법도 하죠. 이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해역이 이제 그 한중 어업협정에서 그 중국 어선의 그 조업이 허용된 곳이라는 게 중국 측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그 공해상이라는 얘기인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그 우리 관할권에서 그 불법 조업하던 그 중국 어선에 대해서 이 추적권을 발동해서 이 관할권 밖에서 그 중국 어선을 이제 그 추적을 하다가 중국 어선과의 그 충돌로 그 침몰하는 것이라면서 이 중국 측의 그 월권 주장을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국제해상법상 당연히 그 보장된 권리라는 거죠. 그러나 이 중국 측이 이제 우리 쪽의 그 관할권을 이제 문제 삼고 나섬에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그 중국 측의 뭐 협조를 할까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 우리한테 뭐라고요? 한국인이 법 집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모순을 격화하고 분쟁을 하고 이게요. 자기네들이 좀 나서야죠. 그러면 이렇게 못 그렇죠, 하도록.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 필요가 그리고 있겠죠. 조업이 허용된 거라는 것이라는 거, 이거는 중국이 조업이 허용하는 거 결정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따라야 됩니까? 네. 그건 아니고 이제 분명히 우리 관할권 내에서 우리 내잖아요. 이제 영해에 들어와서 당연하죠. 조업을 하다가 불법 조업이죠, 그게. 그러니까. 도주를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거기 가서 이제 추적을 한 건데. 저는 이런 때에만. 충돌 지점이 이제 공해상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런 때야말로 왜 지난번에 5명 갔잖아요, 중국에 국회의원들. 예. 이런 때야말로 진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정부들은 분명한 입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검찰이 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네요. 네.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예. 지난 3월 13일 추미애 대표가 그 자신의 그 선거 사무실에서 그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 이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그 손지열 당시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계속 전치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전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이를 이제 그 선거 공보물에도 그 적시한 게 허위 사실을 이제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네, 더민주는 이제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윤관석 더민주 수석 대표는 이 검찰이 문제 삼은 것은 허위 사실도 아니고 공표한 적도 없다. 이러면서 그 야당에 대한 그 정치적인 기소다. 이렇게 이제 반발했습니다. 예. 추미애 더민주 대표 이제 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당시 그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이 동부지법 광진구 전체를 약속받은 것으로 이해를 했다. 이제 이렇게 혐의를 지금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해를 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 타답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한번 봐야겠네요. 또 공천과정 개입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윤상현 최경환 의원 그리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혐의 처리가 됐죠. 맞습니다. 이제 그 친박 핵심인 이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그 현기환 전 수석의 그 공천 개입 의혹. 지난 이제 8.9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좀 불거진 사안이었죠. 예. 이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갑 지역 예비 후보인 이제 김성애 전 의원에게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 그리고 현기환 전 수석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서 4.13 총선 전이죠. 올 이제 1월쯤 되는데요. 예. 이 다른 지역구로 좀 옮길 것을 이제 종용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예. 녹취록에서 이제 윤상현 의원 형이 지역구를 변경 안 하면 사달이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좀 됐었죠. 도대체 별의별 게 뭐냐 이제 이게 상당히 좀 궁금증을 좀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 친박 인사 3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 이러면서 이제 3사람을 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자유 방해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이 검찰은 이 경선 후보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이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한 수준이다. 그리고 또 현기환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권고 수준이다. 이러면서 이제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면서 이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요.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건 또 무슨 봐주기냐 나오고 있다고 하죠. 자, 그리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 때 경선단을 100만 명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예교학부 총동창회 초청 특강에서 이제 한 말인데요. 네. 네. 김부겸 의원 이 대권 출마와 관련해서 먼저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벽을 넘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전략이라도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대선 후보 경선 때 경선단을 100만 명 정도로 모집하면 판이 커지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김부겸 의원은 이 고정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진 압도적인 지지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야권은 이렇게 뻔한 결과를 낳는 게임은 잘 안 한다. 이러면서 이 모집단 자체가 30만 명 내면 이틀 자체를 바꿀 방법은 없겠지만 이 거론되는 후보들과 문 전 대표 측이 노력을 하면 이 100만 명 정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판이 바뀔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만 판 커지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경선 룰이에요, 첫째는. 네, 이제 그 경선 룰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경선 룰이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뭐냐면 당내 권력 구조예요. 이 당내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이렇게 판 키운다는 게 뭐 글쎄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바로 13일이죠. 오늘이 10월 13일인데요. 오늘이 뭐냐? 바로 오늘이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선거법 공소시효 연장을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늘 푸른 한국당 창당준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지우 전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공소시효 6개월이 너무 짧다. 지금 이런 주장하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그랬죠.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의원들이 선거 이후에 6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어영부영 하다 보면 6개월 지나가죠. 예.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소위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해서 범법 행위를 가려내는 거는 이 공소시효를 일정하게 6개월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국회 임기 동안에 해야죠. 네. 원칙을 하려면. 임기 내내 적용이 돼야 된다. 임기 내내 그건 적용돼야 그게 가능한 거지. 예. 죄를 지는데 6개월만 묘하게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일반 형사범도 죄를 져놓고 6개월만 잘 피하면 그 사람 그만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선거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아예 형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따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 형법으로 하잖아요. 예. 뇌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르지만은 대개 국회의원 당선자 경우에는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적용하잖아요. 그 선거 기간 내에 일어났던 일들이니까. 예. 그 뇌물죄로 적용하면 그건 문제는 다른 거고. 그건 법 적용이 다른 거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 알겠습니다. 선거법, 정치자금법도 공소시효가 임기 내내 해야 하지만은 그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위축이 된다.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있잖아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의원들을 탄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임기가 1년 있지 않습니까? 예. 1년 이상은 임기의 반이나 2년 이하는 이 정도는 조사기간을 선거법 위반 조사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 있을 때 그런 목소리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나름대로 방법을 좀 강구하실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정안을 내셨죠? 공소시효 연장 개정안을 내면 되지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국회에서 잘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 여론들이 없이는. 지금 이 선거법 위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예. 요게 또 묘하게 시기적으로 공천 개입 의혹을 받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계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 세 분은 지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추미애 대표는 이게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야당이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정치 공세다, 제1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안에 대해서. 기소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거라고 답변할 수는 없지만은
국민이 눈으로 볼 때는 추미애 대표가 무슨 내용으로 기소된지 모르지만은 그 공천 협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거법 중에도 최악의 선거법을 적용해가지고 아주 나쁜 죄질이죠. 근데 그걸 뭐 검찰이 어떤 판단에서 한 건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상식의 그 잣대로 볼 때는 그 안 맞죠. 상식의 잣대로 보면 이건 맞지가 않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후보 출마하는데 니 그 저기 가면 안 된다, 딴 저기 가라, 안 그러면 니 뒷조사해갖고 사달 낸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이거는 완전히 협박이잖아. 이거는 선거법주의 후보 소위 불출마를 협박하는 건데 이것보다 더 큰 선거법 위반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그 신문에 보도된 것만 보면 예.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내용 뭐 자세히 검찰은 뭐냐면 이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표표적 경쟁을 하지 않도록 조언한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예. 조언 정도가 그냥 진구시간에 손 한 잔 먹으면서 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전화로 대놓고 너 그런 말 안 들으면 사달난다 뭐 뒷조사한다 이건 완전히 공갈 협박이잖아요. 그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죠. 신문에 있는 걸로 보면. 예. 근데 그걸 무혐의 했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기소했다. 이런 거는 야당 대표 기소 내용이 안 알려져서 예. 그 내용이 어떤 건 모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석연치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른 선거 협박범은 무혐의 처분하고 야당 대표는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기소하고 그런 거는 검찰이 조사한 사람들이 내용을 아니까 뭐 자기네들이야 할 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선거법은 국민이 상식의 잣대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 그럼 뭐 그런 지금 기소 안 된 것 중에도 우리가 알기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많거든요. 예. 뭐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슨 야권 단일 후보라고 실컷 주장해 놨는데 본인은 검찰에 가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이러니까 그 증거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안 한다. 이런 예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수사할 때 여야의 형평을 맞추는 거는 형평을 맞춘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여당 몇 명이 하당 몇 명 그게 죄질에 따라서 기소하고 안 하고 해야지 숫자 맞추기 노름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원래 이재호 의원께서는 워낙 그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모셨는데 이 얘기를 안 여쭤보면 안 되죠. 예. 지금 새누리당 정지석 원내대표도 개헌 필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정현 대표는 정치권 주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정현 대표 말씀은 그분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고요. 이미 뭐 청와대 신부로 많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정치권의 사전은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미 시대 여론이 돼버렸잖아요. 왜냐 그러면 현재 정치적 모든 비리나 부패나 권력의 부패나 뭐 정치의 불합리 이게 다 대통령 중심제를 원체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패나 부정도 면역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을 바꾸지 않고 대통령 선거를 100번 해본 데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정당 선거제도 이대로 두고 여야 1대1로 붙어서 뭐가 정치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정치를 뭐 국회의원을 안 해보고 이런 소리 하면 몰라서 그런다 그러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을 20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부패가 없어졌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없어졌습니까? 여권이 권력만 잡으면 예. 대통령 시킨 대로 하는 것 이외에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이정현 대표의 언급이 별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죠? 실제 현실적으로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거는 이미 여야 정치인들이나 정치권 안에서 이정현 대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말에 거역한다는 것은 정리가 아니라고 취임 일섬으로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당 대통령 말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모두 개헌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 뭐 한가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요새 좀 한가하십니까? 우리 이재호 사람들이야말로 한가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 자기네들이 이대로 가면 무슨 대통령이 될 줄 아는데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나라를 이끌 감이 안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감이 안 된다고 국민들이 보는데 자기네들끼리 사치고 포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기네들이야말로 한가한 사람이에요. 국내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일이 삼정에 있습니까? 예. 대기업의 노조 파업이라든지 중국과 관계라든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는 국제적인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연일 권력형 비리 하나 제대로 파악 못 하잖아요. 미르 K스포츠 그렇게 떠들면서 야당이 그거 하나 제대로 못 집어내잖아요. 아니, 국회에서 농림부 장관 회의만 거대시켜놓고 그거 하나 사퇴 못 시키잖아요. 그런 야당의 지도자들이 무슨 대선 운운하고 정말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제가 현역을 떠나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는 눈이 더 씌울 때가 많죠. 예. 권력이 더 씌울 때도 많고 하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개헌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대통령 되면 여야가 조화롭게 갈등 없이 해결이 되나요? 그러잖아. 여당 청와대 눈치 봐야 되고 야당 다음 대선 이기기 위해서 5년 내내 싸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풀겠어요? 그냥 국민들 여론조사에서 인기가 뭐 20 몇 프로다 10 몇 프로다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라 앞날 생각해야지. 그래 놓고 뭐 개헌이 뭐 어떻다 저떻다 진짜 한가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몇 번 해봤다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아이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늘 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창당준비 공동위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지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 축제 한마당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가 함께합니다.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강북강변에서 오늘 새벽부터 조금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박화연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예, 강변북로 일찍부터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한창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강변북로 따라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때문에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이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이전 청담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겠습니다. 청담대교 다리 건너는 데는 남단 쪽으로 밀리고요. 이어지는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수서에서 청담대교 남단 쪽으로 답답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 부근 있었던 사고 처리는 마무리가 됐고요. 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일죽 부근 있었던 사고 처리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에 지난 6개월로 돌아보면 양당 사이의 조종자가 아니라 더민주에 충실한 이중대다. 이대로면 흡수 소멸될 거다. 국민의당을 향해서 이렇게 맹공을 퍼붓는데요. 자, 이 말 듣는 국민의당 입장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 웃고 말죠.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네. 예. 무지한 말이 나왔으니까요. 예. 네? 그렇게, 사실상 우리가, 좀 많은 이슈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같이 했죠. 대체로 얘기해서. 예. 그런데 저는 근본 원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4.13 총선은, 4.14 총선에서 보여진 민심은 청와대가 좀 정신을 차려라 그런 거 아닙니까요? 예. 네? 근데 청와대가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독주를 하고, 그야말로 민심을 거역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국민의당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무슨 여권과 좀 협력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의 본질은 우리 국민의당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청와대와 범여권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요, 사실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측면이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안철수 의원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보수는 안보는 보수다. 그리고 경제는 진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번 이렇게 쭉 봤을 때 사드 문제라든지요. 예? 대북 관련 발언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이 안보는 보수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들어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유권자들도 가질 수 있고 새누리당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도 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특히 저는 제 자신이 제가 아마 2표에서 얘기를 했던가요?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나치게 성급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한 바가 있죠. 그리고 사실 또 그 후에 또 북한의 그 추가적인 핵실험 때문에 우리 박정 위원장도 조금 상당히 좀 처음과는 좀 완화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진행했으니까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은 더 큰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의 어떤 독주 하는 국정 운영 방식 불통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서 보여준 그 여당의 어떤 태도 있죠. 장관 필리버스터 있을 수 없는 일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니까 원내대표인 정진석 대표 입지가 매우 어려졌죠. 또 이제 예산 심의를 좀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요? 예산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진석 대표가 이래저래 좀 불편하고 서운한 심정을 피력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에서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분도 있죠. 사실 그런 부분도 저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좀 비상한 사태에 대응하는 거니까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추는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는 사실입니다만 이게 까딱하면은 이 국민의당을 찍은 유권자들이나 혹은 국민의당 구성원들하고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저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죠. 제가 그 4.13 총선에서 정당 투표를 결과를 쭉 보면요. 영남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어요. 100만 표 이상을 얻었습니다. 호남에서 얻은 정당 투표가 120만 표죠. 인구가 많아서 비율은 적지만은 같은 득판이니까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19대 4년 전에 총선에 비해서 영남에서 표를 상실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를 지지한 표는 4년 전에 새누리당을 지지한 표가 우리를 지지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지했던 분들이 상당한 부분 우리한테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박지원 비대위원장 시대 지금 이제 임기는 끝나가고 그렇죠. 다음번에 비대위원장 또 다음번에 어떤 당대표 선출의 결과에 따라서 저는 좀 그런 우리를 지지했다가 좀 실망했던 유권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임 비대위원장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후임 비대위원장은 사실 임기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12월까지죠? 네, 한 달 반 정도니까 사실은 전당대회 관리자라고 보겠죠. 그래서 통상적인 것 같으면은 또 후임 비대위원장 뽑기보다는 권한대행 체제가 저는 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하튼간에 좀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는 거로 일단은 결정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이상돈 의원께서도 물망에 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언론에 좀 세자가 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지금 국감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상돈 의원께서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 국감 이슈 중에 하나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슈 중에 하나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얘기밖에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때문에 딴 건 다 그냥 가려져 버렸죠. 글쎄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안이 사실 대단히 큰 거죠. 말하자면 현 정권의 어떤 정당성하고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큰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철벽 방어를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진도가 나가는 것도 없지만은 그 이슈가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죠. 예. 근데 최근 한 언론에서 이런 거 보도한 모양이더라고요. 최순실 씨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판정 시비 조사를 담당한 문체부 국과장이 공직에서 물러났는데 박 대통령이 이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라는 말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 이런 이런 거를 보도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죠. 네, 저는 그러나 참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참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 많이 실망한 것은 그분한테는 최순실 씨나 또는 전 남편인 정윤회 씨는 과거의 이로서 그냥 그체만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은 음지에서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좀 그 부분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것이 좀 공론화가 돼서 모든 국정을 집어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좀 늦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최순실 씨나 이런 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얘기만 들었고 대충 아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특히 과거에는 주변에 있었고 하지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대통령 되시니까 어떤 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었죠. 이런 일이 있으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